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최정예 전문가님들의 투자 노하우 배워보면서요. 저희 초보 탈출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는 거 아시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먼저 화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주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원해남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강의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전문가님의 진가를 알아보시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제 강의가 아주 어려운 강의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알아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근데 과거에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다시 보니까 내가 과거에 몰랐었던 것들을 새로 짚어주는, 그리고 어쩌면 단순하고, 주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압축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화시킨 전문가님의 강의 오늘도 신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부터요 장대 양봉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미처 배우지 못한 내용 오늘 통틀어서 강의해 주시는 거고요. 먼저 복습부터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리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의 이제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장대 양봉을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미처 캔들에 대한 거를 마저 못해드린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림 파일을 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매집하고 상승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상승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시세 형성의 원리에서 6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매집 단계, 상승 단계, 과열, 분산. 그렇죠. 분산. 공포. 침체. 근데 이게 이 시세 형성의 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세 형성의 원리는 분 차트에서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날 사이클, 그날에 출발을 해서 장중에 올라가고 과열이 되고 급등을 했다가 누군가가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투매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권도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장 마감에 아주 침체되는 분위기, 아주 주식이 4포인트 올랐어도 오른 것 같지 않은 찜찜함, 이런 것들이 종목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서도 나오고, 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 한 달의 흐름, 또 이게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파생시장에서 똑같이 증시격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격언이 우리 지나간 선배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올라오고 있는 이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하나의 어떤 무언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좋은 기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이제 저절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시세 형성의 원리에 있어서 매집 다음에는 상승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주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세 형성의 원리에서 매집 단계는 무엇으로 찾는다? 영망치 패턴. 자, 매집 단계를 영망치 패턴으로 찾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영망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망치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 영망치의 윗꼬리가 길었는지 아니면 영망치가 짧았는지. 자,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급락하는 상태에서 나왔었던 영망치인지. 이런 위치에 따라서 내가 매집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거래량이 늘었는지. 자, 거래량이 늘었다면 전일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자, 너무 많이 늘었다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단타 치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겠구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망치 패턴 많습니다. 이 매집 패턴에는 망치, 영망치, 도치 다 많지만 이렇게 그 영망치 패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종목을 이제 찾아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망치 패턴은
아주 흔하게 봅니다. 주식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데 흔한 가운데서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네. 지나쳤는데 지금 보니까 아, 그때가 그래서 매집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나와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에서도 아실 수가 있고 네.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워낙 개미어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자기 종목이 정말 개미어리가 깨졌나를 막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보니까 제 종목이 다 개미어리가 깨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들고 갔었던 것 뿐이야. 또는, 어떤 추천을 위해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샀다가, 이게 지금 힘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움직임이 크지 않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 그냥 단순하게 돈을 들고 주식을 산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아 이건 매집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더 이제 빠르게 알을 수가 있고 네. 매집 단계에서 넘어가는 과정에는 상승 단계 이거는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장대 양봉 그냥 머릿속에 딱 생각하세요. 돈이 들어왔다. 장대 양봉 돈이 빠져나갔다. 네. 간단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장대 양봉이 생기는 것이고 장대 양봉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네. 돈이 빠져나가면 반대로 장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네. 침체 공포 단계에서 배우겠지만 장대 음봉이 당연히 나오는 그쵸. 거예요. 역으로 보면 되는 네. 거니까요. 그 장대 양봉으로 확인을 하는데 자, 이 장대 양봉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 어느 종목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종목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었는지 자, 이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 보통 제가 종목을 찾는 요령 말씀드리죠. 어떤 얘기 드립니까? 매매를 찾을 때 한 달 또는 세 달 내에 상한가를 갔었는지 네. 아니면 장대 봉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의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하자라는 거고 상승 매집에서 네. 상승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또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확인을 하자. 우리 보통 정배열, 역배열 얘기를 하는데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가장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네. 가장 장기 이평선이 맨 아래입니다. 아래. 그런데 정배열로 주가가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매집이 다 끝나고 상승도 벌써 몇 번을 했다가 네. 올라오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정배열로 가기 이전에 벌써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역배열 종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121선이 맨 밑에 깔려 있어야 되죠. 121선은 우리가 중기 추세라고 하는데 네. 121선이 깔려 있고 그 위에서 뭐 20일 이동평균선, 5일선 이런 것들의 어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동평균선의 위치, 이 장대 양봉이 이동평균선 어디에 발생했느냐, 이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이평선과 현재 캔들의 이격 확인. 자, 주가라는 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나오면은 거의 이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많이 오른 상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언덕이라는 표현을 써드렸을 텐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터닝하는 시점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상승세가 강화될 수 있으니까 현재 캔들의 이격을 좀 확인하자라는 점이고요. 네. 장대 봉이 뽑아줬는데 거래량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죠. 그거는 언제든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대 봉은 봉인데 야 이상하다 거래가 너무 적다. 이거는 종가 무렵에 누군가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렸다 말아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험해수 또는 뭐 종가 관리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거래량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네. 자, 장대 양봉이 발생해서 계속 양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다시 또 양봉도 나오고 하면서 개미열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네. 요 5가지 이 상승 단계에 있어서 이 5가지를 확인을 해본다면 거의 제 생각에는 매매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잠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하는 이 매매 노하우는 실전이다. 어느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전이다. 근데 네. 아무리 좋은 실전도 실천되지 않으면 그거는 실전이 아니다. 그랬더니 황금연모님의 명언 이렇게 네. 이제 글을 올리더라고요. 네. 맞거든요. 이런 어떤 실전적인 노하우가 아무리 있어도 알아도 이게 실천, 매매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단순한 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인 매매 노하우로 들어가 보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장이 빠졌는데 하다가 나는 막 죽고 싶어요. 주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코스닥이 매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본다면 원인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거하고 반대로만 했다면
대처할 능력이 되잖아요. 네. 대처를 못 하시니까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원금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에 노하우가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네. 복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양음약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전에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종목 선별 노하우를 통해서 제가 모의 투자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제가 이원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별 이원? 네, 네. 이원이요. 네. 선별 기준은요. 이제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날의 상한가를 쳤거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우선 선별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4%대 장대 양봉 중에 제가 이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기업을 한번 보니까 이 LPG, 액화 석유가스죠. 그거를 포함한 석유 제품과 또 각종 기체연료 및 또 그 관련 제품 도매업을 한다고 해서 좀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제가 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를 봤는데요. 제가 11월 7일에 그 캔들 차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매매 현황을 보니까 좀 매집의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때 제가 11월 7일 날 봤을 때가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갔더니 네, 오늘 종가가 71,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저는 64,100원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의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아니, 네. 우리 앵커님이 네. 신바람이 나셨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네. 첫 수익은 네. 악마의 유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이게 수익이 나면, 야, 이거 주식 그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또 막 500만 원만 투자해야지 이랬는데, 네. 5천을 땡긴다거나, 그러니까요. 이런 사례가 발생할 네.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그렇죠. 잡겠죠. 네. 제가 정말, 잘 가리킨 건지, 아니면, 네.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흡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스폰지가 그런가요? 돼서 스폰지. 정말요? 왜냐하면 네.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왔잖아요. 자, 네, 장대 양봉 그러니까요. 흔적 나왔고, 네. 자, 21선에서 여기 영망치 나오고, 네. 자, 여기서 망치,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이탈하지 않고, 네. 21선에 붙여놓고 거래량 네네. 늘었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 나오고, 공교롭게도 셰일가스 관련해가지고 네. 테마 형성됐고, 네. 제가 그러니까요. SK 추천했던 것도 다 이런 원인이었는데, 네네. 아유, 뭐, 모의 투자가 아니라 이게 네. 직접 투자가 됐다.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눈이 깜짝 놀랐답니다.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종목을 내가 생각했었던 거, 배웠던 거를 가지고 발굴을 했다라는 거가 일단 중요하고, 네. 그리고 매매 원칙이 상승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맞아지게 되는데, 네. 내가 이 매매를 했었을 때 그 원인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매집 단계, 상승 단계, 뭐, 그 다음에 분산이 있다 그러더라. 네. 자, 분산 다음에, 과열이 있다 그러더라. 과열 다음에 분산이 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잘 팔아야겠구나. 그러니까요. 이거만 해나가시면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박자가 지금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3박자가 다 맞았어요. 네.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는 장대봉, 영망치, 거래량 증가, 네. 다. 삼위일체. 네, 그러니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런 종목은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네. 보면은 일봉에 저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월봉을 한번 딱 보는 겁니다. 네. 자, 월봉을 보거나 주봉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개미허리 자르는 거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네. 자, 개미허리. 자, 개미허리. 네. 자, 이거하고 이거의 개미허리. 대충 여기. 네. 자, 크게 보면 10만 원인데 여기까지 까마득했네.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다. 네. 자, 10만 원과 현재 주가의 개미허리. 네. 자, 그럼 얼마가 나요? 7만 8천 원. 네, 78,000원. 딱 목표가 나오죠? 아.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찔렀는데도 어디예요? 보세요. 그렇네요. 그죠? 장대 연봉의 허리. 네. 이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네. 개미허리는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하고 네. 크게도 자르고 짧게도 자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는 이 그 강의를 알으시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개미허리가 저절로 잘라져요. 종목마다 다 잘라. 네. 다 투망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우리 앵커님은 뭐 네.
너무 전문가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하루는 강의를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찬이십니다. 아무튼 네. 목표가 78,000원의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 앞으로 또 계속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문가님께 한번 조언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의 투자 점검도 끝내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장 강의 진행해 주셔야죠. 네. 오늘장 강의는 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만들어 와봤는데,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리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쏟아지는 게 있고, 아니면 장세 영향으로 쏟아지는 게 있고, 네. 아니면 세력이 누르기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패턴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양봉, 음봉, 양봉의 법칙 중에 이게 어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어제와 잔잔한 봉 이후에 또 하나의 봉이 될 수도 네.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러니까 양봉, 음봉, 양봉 법칙 중에 두 번째 날의 음봉 패턴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A 패턴, 험해수가 좀 동원됐다. 그죠? 자, 이거 보시면은 험해수가 동원이 됐는데, 이거를 대충 보면 어디가 갭이 떴잖아요, 갭. 네. 자, 장대 양봉이 나와서 갭이 떴다면 누군가가 시초가를 끌어올린 거죠. 네. 시초가에 끌어올려서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음. 팔고 이걸 지지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네. 이게 여기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럼 험해수가 동원하면서 네. 세력들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건 장세 영향이야. 갭도 뜨지 않고 약간의 갭을 떴는데 네. 장이 아무래도 지지부진하고 잠깐 시초가부터 내려와. 그래서 음봉을 쭉 흘러내리는데 아마 이런 날은 거래량이 작습니다. 네. 거래량이 작으니까 이런 경우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약세를 보였다. 네. 자, 세 번째는 아주 그 바람직한 우리 개미허리 패턴. 자, 장봉을 만들어놨는데, 장대봉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날 갭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 네. 그래서 이식 매물이 나오게 만들어줘요. 자, 매물을 쭉 받아주면서 밑꼬리까지 살짝 달고 거래량도 전일 장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면, 네. 그 다음날 거래량이 한 요 정도로 줄었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매도세는 없고, 좀 파는 사람은 있지만 네. 관리를 했다라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 차트 세 개를 제가 이제 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르네코하고 디스플렉을 보는데요. 네. 자, 여기 디스플레이텍, 아이고, 네. 디스플레이텍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자, 강한 종목, 그러니까 지금 상승한 거를 보시기 전에요. 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 가기 전에, 자,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네. 양봉 하나, 영망치 하나 나오고, 그죠? 네. 양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조정을 받아요. 네. 이게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죠. 네. 그러면서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탈하지 않고, 여기 우리가 보면 양음, 양으로. 즉, 앞에 음봉을 커버하는 상태. 이렇게 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매집 단계 상승 초기가 되겠잖아요. 네. 여기가 중요하죠. 장대봉 만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이 나왔네요. 음봉이 나왔는데 네. 장중에 높지 않았죠. 높게 네, 출발하지 않았죠.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올라갔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패턴이거든요. 네. 장중에 올라갔다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종가를 이렇게 갖다 올려줬는데 올려줬어도 보시다시피 양봉의 허리를 딱 지키고 네. 그렇죠. 종가 여기 있으니까 누군가 관리를 했구나. 자, 관리를 하고 나니까 거래량도 전일 대비 줄었죠. 네. 관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양봉. 장대 쫓겼네요. 양봉. 자, 네.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은 아주 좋은데 일정하게 올라가다 장대 양봉이면 과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음봉 나오기 시작하고. 네. 자, 장대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흔들 분산. 선수들이 슬슬 빠져나가. 네. 자, 장대 음봉. 공포 네. 단계 한번 네. 탁 주죠. 공포 왜? 단계. 여기 들어온 사람들 죽어라. 여기 들어가면 사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네. 이제 죽어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벌써 개미를 깨버렸잖아요. 네. 개미를 깨버리고 쏟아졌는데 내일 되돌려 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되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린 사람들이 자꾸 본전 심리에 기다리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 네. 아까 얘기했죠. 이 장대봉의 위치도 이격이 어디에 발생했느냐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격이 네.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사례에서 딱 나옵니다. 지금 많이 벌어져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가서 내가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주가가 좀 가격이 싼 종목인데 네. 자, 이 종목은 그냥 감자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냥 네. 차트 하나로 간단하게 네, 봐드릴게요. 르네코 살펴보겠습니다. 자, 르네크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은 험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있죠. 네. 자, 험매수 세력이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험매수 세력이 여기서 들어오면 이만큼 치부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이게 험매수예요. 이만큼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떴어. 그렇네요. 떠올랐죠. 개. 자, 여기서 떠올라가지고 갭상승 올라와서 여기까지 네. 해서 종가를 거의 여기까지 갔다 와요. 다행스러운 거는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 다행스러운 건데 네.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어떻습니까? 만약에 10%에 누군가가 샀는데 마이너스 10%면 하루 20%예요. 못 네. 견딥니다, 거의. 손절을 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저기 개미어리처럼 얘도 절반까지 딱 올라오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까지 또 갔다 옵니까? 저 밑에까지 갔다 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험매수가 들어왔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았냐? 전일 상한가를 일찍 간 게 아니라 장 마감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갔더라 이거야. 네. 늦게 갔는데 그 다음날 늦게 간 주식 그 다음날 너무 갭을 떴어. 그럼 의심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네. 오히려 팔고 밑에서 기다린다. 이런 매매 노하우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험매수에 상한가를 일찍 들어가지 않고 늦게 들어갔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거를 좀 볼까요? 자, 아이고, 제가 자꾸 칠판을 넘기네요. 네. 자, 그 다음번에는 상승 초기에 지난주에도 발생되는. 잠깐 해드렸었죠. 네. 상승 초기에 발생되는 캔들. 자, 상승 초기에 발생되는 캔들에는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동평균선하고 벌어지지 않는 이격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고 조정이 이렇게 나란히. 요즘 이런 패턴들이 참 많습니다. 네. 대형주에서도 삼성전기, 삼성 SDI. 네. 그러니까 요즘 전기전자 업종 외에는 사실은 명함을 내밀 만한 그 대형주가 없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장대 양봉을 뽑아놔 놓고 이렇게 초기 모습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란히 이 캔들을 단봉은 누군가가 강한 매도세가 없고 누군가가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매도도 크지 않고 매수도 크지 않은 아주 짧은 단봉이 들어오는 건데 네. 이 단봉의 양봉이라면 더더욱이나 좋은 거고 단봉의 음봉이라면 음봉이어도 전의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충분히 누가 저점에서 주식을 사가고 있구나라는 걸로 볼 수 있어서 네. 이런 패턴은 상승 초기에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특히 세력주는 더더욱이나 좋고 네. 대형주를 고르는 데서도 아주 이점이 많다라는 거. 자,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 초기에 제가 자꾸 손으로 지우니까 그러네요. 초기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버리죠. 이만큼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약간 벌어져요. 네. 그 이격이 벌어지면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 이동평균선이 이 캔들을 쫓아가느라고 급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격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좁혀져야 네. 된다는 것처럼 쏟아져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옆으로 one day, two day 네. 이렇게 쉬면서 이동평균선이 저절로 올라와 주게 되면 이격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벌어질 수 있는 네.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초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SHS 에너지도 있다라고 했지만 네. 이것도 최근에 이제 패턴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오늘 같은 경우 요즘 조정을 좀 받잖아요. 조정을 네. 받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하루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 올라가 놓고 초기 모습들 양봉 만들어 놓고 네. 초기 모습에서 강한 상승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매수라든가 세력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세일가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대체에너지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이 패턴을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음봉이지만 자 그죠? 양봉 영망치 나오죠. 네.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영망치 나오고 장대봉이 나와. 장대봉이 나오고 이동평균선에서 올라왔죠. 네. 그리고 이건 똑같은 패턴의 쌍둥이 패턴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쌍둥이 패턴이 양봉이 아닐 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격을 좁혀주면서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초기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초기. 네. 초기에서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니까 양봉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제 장대 양봉은 우리 매집에 그 시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도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데. 그죠? 네. 쭉 내려오다 장대 양봉 하나씩 뽑아주고 네. 다시 만들어주고 자,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그다- 실전 예. 사례 또 볼까요? 그 다음 번에 이제 요것도 이제 요거는 차트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앞에서 얘기해드렸었던 거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자, 영망치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캔들을 만들어 놓고 네. 다음 날 어저께 그러니까 전일 끝난 가격선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네. 상한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상한가 진입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했죠. 네. 이게 떠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초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장 마감까지 들락날락 네, 거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대로 많이 나오게 되고 요즘 많더라고 이런 종목군들이 네. 거래량대로 많이 나오게 되고 주가는 단타가 너무 심하니까 제 갈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여러 번 들어갔다가도 장마감에 시장이 약간 흔들린다거나 하면은 상한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상을 여러 번 열더라라고 한다면 상한가 따라잡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혹시나라도 강하게 따라잡았다면 갖다 던져주고 밑에서 다시 기다리면은 충분히 오는데 이런 경우는 매물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력 외에 자금 소요가 크고 상한가 진입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패턴이고요. 네.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다른 걸로는 똑같은 패턴에서 네. 자, 똑같은 움직임의 영망치를 만들어 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상승을 보였어요. 자, 시초가의 갭을 딱 띄워서 갭상승을 보였다는 얘기는 내가 물량을 잠가 놓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나 이 정도는 충분히 자신 있어. 나는 이 정도로 자금력이 있어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갭상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갈 확률도 높고 상도 네. 빨리 가고 일찍 네. 문을 닫고 우리가 급등주를 찾는 요령은요. 급등은 무슨 운이 있다고 우리 표현으로 운빨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무슨 운이 갑자기 있다고 제가 매일 나가는 상한가를 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상한가를 가본 종목이 갑니다. 상한가를 근래 들어서 쳐봤던 종목군들은 네.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계속 관출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망치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벌써 전일에 싹 만들어지고 장대봉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는 게 나름대로 그 종목군들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요령이고 네. 제가 그 하나 정도를 차트를 보기 전에 하나 정도를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사실 그 개별주를 찾는다거나 대형주를 찾는다거나 이런 흐름들은 다들 세력주를 찾는 겁니다. 네. 세력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이 주식을 일정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주체, 매수 세력이잖아요. 네. 기관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고 네. 뭐 큰 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의 급소를 찾아내는 게 우리 지금 이런 종목군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매 기법들 이런 기법들이 분차트에서는 속임수가 나올 수 있어도 주봉 월봉에서는 절대 속임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 이 세력 차트에서 급소를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약세장 전략, 장이 약해. 요즘같이 뭔가 지지부진해. 갈 듯 말 듯하고 막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수. 한 번에 절대 매수가 아닙니다. 네. 분할 매수. 어떻게 해? 한 번에 일괄 딱 매도. 분할 매도에다가는 먹은 거 도로 다 반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 일괄 매도. 자, 종목이라 하더라도 약세 종목은, 매집 종목은 분할 매수. 네. 쭉 올라서 장봉 뽑으면 일괄 매도. 강세장 전략은 분할 매수 하려고 해다가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 다 놓쳐요. 그죠? 강세장은. 네. 강세장일 때는 어떻게 돼? 한 번에 쫙 사버리고. 네. 어떻게 분할 더 매도. 가니까 나눠 매도. 네. 장대 종목에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일단은 강하게 사고. 팔 때 올라갈 때 나눠 팔면 더 이익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종목의 전략하고도 같다라는 거고 네. 세력들이 개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양봉도 만들고 음봉도 만들고 네. 그 음봉을 만들 때 개미허리를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양음양 패턴이 나온다는 거. 자, 급소를 찾아내는 거의 가장 핵심은 장대봉 이후에 음봉이 나왔다면 거래가 급감이 돼야 된다. 네. 자, 장대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이만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매도 세력이 너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가는 겁니다. 양봉에 비해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너무 커. 그러면은 전일에 샀던 사람이 다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네. 무조건.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급소찾기로 찾아볼 수가 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미증시를 놓고 봤을 때 미증시가 만약에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꽤 센데요. 네. 미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12,850을 갈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가야 돼요. 미증시가 강하게 끝나서 갭상승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보통 그날 음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 그것도 똑같아. 미국 양봉인데 우리는 음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갭을 떠버리니까. 반면에 미국이 급락을 했어. 그럼 우리나라는 개파락을 하죠. 개파락을 해서 종가에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돼? 양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반대적으로 갭 뜨거나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어설픈 상승일 때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기도 하는데 갭을 뜨거나 강한 상승일 때 우리는 개파락의 양봉, 갭상승의 음봉 이렇게 나오니까 미증시를 놓고 보고도 우리가 양봉, 음봉, 양음양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서 네. 아, 나 오늘은 주식을 오후에 사야겠다. 나는 오늘 개파락에 무서워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오전에 오늘 주식을 사야겠다. 네. 이런 어떤 그 매매 양음양 패턴을 가지고도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양음양 패턴 또 다른 강의 배워봤죠? 양음양 패턴까지 아주 잘 배워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요, 이 강의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심화학습 테스트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저희 매집 단계와 상승 단계에서 이제 장대 양봉 플러스 오늘은 양음양 패턴까지 배워봤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이해 잘 하셨는지요? 저와 함께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먼저 전문가님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네. 네. 오늘 제가 빠르게 한 것 같은데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네. 시세 형성의 원리 중에 맞지 않는 것은 네. 맞지 않는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집. 1번 매집 영망치. 네. 2번 상승 장대 양봉. 네. 3번 과열 갭상승. 네. 4번 공포 도치. 3, 4번은 아직 배우지 않은 것 같지만서도 네, 제가 답을 고르자면 4번 하겠습니다. 4번 공포 도치.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이거 이따 제가 다시 물어볼 겁니다. 네. 네. 양음양 패턴에서 개미 허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까 우리 그래프 네, 저 주간 캔들. 형식이죠? 예, 주간식 캔들. 네. 음봉 패턴에서 양봉, 음봉, 네. 양봉, 음봉 그 우리 첫 번째 그래프 저기 그 그림판에 보여드렸죠? 그 패턴에서요? 네. 개미 네. 허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양음양 패턴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네, 되죠? 네, 네.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3번. 3번. 맞습니다. 찍어서 3번. 여기 지금 제 의미는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간다는 거고요. 문제 그래요? 2번이 지금 저는 주관식이셨는데. 그렇죠. 네. 아까 그 캔들에서 3번, 세 번째 거가 3번이었다고. 맞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맞춰보도록 하고요. 문제 3번 네.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3번. 세력들의 골탕 먹이기 패턴은 네. 1번 양음양 패턴, 네. 2번 장대 음봉 패턴, 네. 3번 갭상승 패턴, 4번 연속 영망치 패턴. 세력들의 골탕 먹이기 패턴이요. 저는 2번 장대 음봉 패턴 하겠습니다. 골탕 먹이기 패턴이 장대 음봉 패턴? 양음양 패턴 하겠습니다. 1번이요. 네, 1번 맞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네. 자, 급소찾기에서 장대봉 이후에 음봉이 발생할 때 반드시 네. 확인해야 되는 것은 주간식입니다. 네, 아까 포인트 짚어주셨죠? 거래 급감을 확인해야 되죠? 네, 맞았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네 문제 풀어봤는데요. 정신이 없네요, 오늘은요. 그쵸? 그죠? 막 알 듯 네. 모를 듯 헷갈리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만,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1 더하기 1이면 2다라는 정확한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네. 완전하게 이게 그 방법이 다르다면 틀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장대봉은 머릿속에 딱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네. 나머지를 하려니까 갑자기, 공포 구간? 공포 구간은 어떨 때 공포를 느끼지? 네. 어떨 때 느낄 것 같아요? 공포요. 막 개파락할 때요. 그러니까 막 떨어질 때. 아니, 그거는 공포 못 느껴요. 개파락할 땐 공포 못 느껴. 왜요? 장대 음봉이 쏟아져야지 공포를 느끼죠. 장대 음봉. 그렇죠. 네, 네. 음봉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한가 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우리 보통 오늘 많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SM 같은 네. 종목 공포스럽잖아. 와,
야, 저거 싸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 아, 기관이 얼마나 많이 팔길래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공포 국면으로 들어가는 장대 겁니다. 음봉일 때. 그렇죠. 네. 자, 이 풀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세 형성의 원리 중에 맞지 않는 것은, 자, 매직 분간에서는 영망치가 나온다 그랬죠? 영망치. 네. 자, 상승 국면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과열 국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이 되더라. 과열. 막 들어오는 거죠. 과열은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네. 오늘 꼭 사야 돼.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사니까 갭상승을 하기도 하죠. 또는 절대 이거 더 갈 거야 이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과열 국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갭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국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닥권에서 괜찮은데 주가가 이만큼 각도를 세우는 45도 각도가 나온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갭상승을 보이게 되면 과열이구나. 네. 야, 좀 조심해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과열 국면이고 공포 국면에서 도찌가 어디서 도찌는 이거잖아 이거. 네. 도찌라는 건 방향이에요. 어디로 갈까? 내일 내려갈까? 아니면 하루 더 올라갈까? 이런 방향 탐색이에요. 네. 방향 탐색에서 어떻게 공포를 느낍니까? 그렇죠. 나도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공포는 장대 음봉에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그 맞지 않는 거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양음양 패턴에서 개미허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아까 봤죠? 이거 여기. 네. 그죠? 저는 3번이라 해서 이걸 네. 생각하셨는지 했더니 패턴. 대충 넘어가서 찍었는데 그게 맞았어요. 네. 자, 이 패턴이죠. 이런 경우, 이건 장세 영향. 이거는 허메스 동원. 네. 이런 경우는 적절한 눌림, 뭐 개미허리. 네. 아주 그 A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는 게 이 그 개미허리 패턴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세력들의 골탕 먹이기 패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잖아요. 네. 하루는 양봉 나오고 하루는 음봉 나왔어. 팔아야 돼? 어제 양봉에 꼭대기 올라가 샀는데, 음봉이야. 팔아야 돼? 막 이래가지고 네. 쭉 쏟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점에 갖다 딱 팔아. 팔고 나니까 올라가. 그래서 내가 팔면 바닥이요, 내가 사면 네. 꼭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개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놔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흔들어 놓으니까 골탕을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력들의 골탕 먹이기 패턴은 양음양 패턴, 양봉, 음봉 이런 패턴이 나올 때 네. 그 골탕 먹이기 패턴이 있다. 이거를 잘 파악하면 급등주가 보입니다. 정말 급등주가 보여요. 네.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는데 거래가 딱 줄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벌써 음봉 위에서 출발을 해. 네. 이건 뭐가 있구나. 바로 이게 실전에 네, 적용하십시오. 그때 들어가는. 네. 네. 그럼 들어가야죠. 네. 그때 양음양 패턴이 세력들의 골탕 먹이기 패턴이고요. 자, 급소 찾기에서 장대봉 이후에 음봉이 발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방금 전에 거래량, 얘기했죠. 급감. 거래 급감. 거래가 확 줄어든다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설명드리는 이 제가 심화 학습이 생뚱맞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똑같은 걸 갖고도 막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 이 네 가지 문제만 봐도 오늘의 주제가 뭐고 어떤 걸 얘기하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더라라는 거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전이 아니라 실천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저희 심화 학습 문제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약간 헷갈리셨던 분들 이 테스트로 인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hen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청자 퀴즈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이 하루에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요. 네,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요, 3분을 추첨해서 풍성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제의 퀴즈였습니다. 2012년의 국내 이슈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3번 총선과 대선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 연못의 매집 패턴 중 영망치 발생의 매집 후 시세 분출 23%를 한 대형주는 무엇일까요? 1번 SK, 2번 삼성전기, 3번 액토즈 소프트, 4번 시공테크.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츠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첨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잊지 말고 내일도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당첨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 오늘의 홈런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들고 오셨던 종목에 대해서 잠깐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 자, 상한가 종목을 해드린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양봉이 크게 발생한 종목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네.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철강주죠. 우리 네. 철강주다 보니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디기는 합니다. 근데 그쵸. 자, 이 종목을 한번 잘 봅시다. 제가 1200원의 매수 가격을 정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200원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손절매 네. 가격도 가지도 않았죠. 네. 자, 이 종목의 특성은 어떻게 얘기 드렸죠? 이 종목의 특성은요. 기술적인 걸로. 잘 찾으셨잖아요. 네, 지금 21선에 걸려있는 그렇죠. 영망치 패턴이 발생했네요. 네. 자, 이 종목이 21선은 이건 영망치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장대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여기가 상한가를 갔었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이 자리가 상한가를 갔었던 자리고, 자, 여기에 개미어리가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고, 왜 여기서 못 가고 있느냐. 과거 한 달 전에 물량을 받은 사람들의 매물을 소화를 하느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죠. 그 후에 지난 그 상한가를 갔었던 이 저점 자리에서 네. 다시 똑같이 장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장대봉이 나와서 여기에 개미어리는 요 자리가 돼. 1200원. 네. 그래서 제가 1200원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던진 거야. 아, 뭐야. 다른 것처럼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안 네. 가네. 이래가지고 던져버리니까 거래량이 소량 나왔어요. 네. 자, 거래량이 만일에 자, 상식적으로 그냥 대충 우리가 음봉이 나왔네? 뭐 이렇게 한다면 음봉이 나왔으면 장대 음봉이잖아. 이거를 따진다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대량 나온 건 아니죠. 네. 자,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게 하락으로 돌아간다면 오늘도 음봉으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요 라인, 요 자리에서 딱 들어올리고 오히려 양봉으로 딱 마무리를 네. 하고 음봉의 절반까지 회복을 합니다. 요 얘기는 아직도 매집이라는 얘기죠. 네. 자, 매집이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확인이 자, 가능한가요? 이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주가의 캔들이 우리 21 이동평균선 제가 보자고 하죠. 네. 현재 주가부터 시작해서 20일 전의 가격이 얼마냐? 자, 20일 전의 가격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20일 전의 가격이에요. 그럼 현재 20일 전의 가격이 1,500원대죠? 네. 현재 주가는 1,200원이에요. 그럼 네. 20일 선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일 전의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아. 아주 약간 낮아. 네.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우상향을 못 돌고 옆으로 쉬는 거예요. 네. 자, 내일이 지나고 여기가 20일 전인데 내일도 1,500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날 1,300원 점점 이제 가격이 낮아지죠.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여기에서 머물어도 네. 그냥 이 1,500원, 1,300원 자리에서 머물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일 전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20일 이동평균선은 내려가게. 아니죠. 올라가네요. 20일 전보다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지금 당장은 엇비슷하니까 옆으로 누워있어요. 이렇게 네. 딱 옆으로 누워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주가는 이렇게 1,500원대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하루 앞당겨지잖아요. 그럼 20일 전에 가격이 낮으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올라가게 되죠. 아, 그게 이동평균선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60일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네. 지금은 이게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의 매집 종목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양봉을 뽑아놔놓고 그래서 매집을 하는구나 네. 라는 걸로 판단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사셔야죠. 아, 그리고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서 PBR이 너무 낮습니다. 네. 너무 저평가야. 네. 그러니까 사두고 그냥 장기 투자하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셔도 됩니다. 이런 네. 종목은. 아,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이었죠. 저희 점검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의 홈런주 들고 오신 건 어떤 거죠? 네. 오늘 홈런주는 정확하게 개미허리에 온 종목입니다. 아. 정확하게 정말. 그런가요? 네, 개미허리에 왜 왔냐면 이 주가를 보시면 장이 오늘 괜찮을 듯 하다가 네. 쏟아졌어요. 거래소는 그나마 버텼는데 코스닥 종목 아주 급락했거든요. 네.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게임주. 아니 NC소프트가 요즘 급락하는데 웬 네. 액토즈? 이렇게 네. 생각할 겁니다. 게임이라고 다 같이 똑같은 게임주는 아니죠. NC소프트는 지금 뭐 3년 전 가격으로 하회를 하는데 네. 액토즈 소프트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 우리는 지금 기업 분석보다도 기술적인 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자, 장대 양봉 상한가. 그죠? 네. 상한가 20일 이동평균선에 이거는 이제 그날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 장대 양봉의 상한가를 치고 나서 개미허리를 한번 잘라보니까 딱 개미허리에서 지지가 되고 있네요. 계속 네. 한 열흘 정도 지지가 되죠. 네.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날 10% 네. 상승. 그 다음날 갭상승을 했다면 험해수가 등장해가지고 팔아먹었을 텐데 네.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러네요.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까지 쭉 밀렸다가 종가에 쫙 끌어올려. 네. 이거 누가 있구나. 그죠? 자, 오늘 버티고 플러스에 버티다가 코스닥 시장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어디까지? 5일선까지 네. 옆으로 딱 쉬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개미 허리 밑줄 쫙. 아, 무조건 매수야. 또 지지가 됐네요. 그렇죠. 네.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도 줄었죠. 네, 줄었어요. 얘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서 장대 연봉이라면 물린 사람들이 쏟아부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안 팔았고 이날 들어온 사람도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종가에 사는, 제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사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네.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건 이제 앞에 정고점을 가기 위한 네. 그런 전초전이 되니까, 네. 지금 자리는 아주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다. 네. 38,400원, 오늘 38,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한 4만, 얼마까지 잡았죠? 4만 5천 원 정도 잡았나요? 네, 46,000원이죠? 네, 정고점 자리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여기를 깨면 안 되죠. 35,800원.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었었던 개미열이 네. 여기를 깨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세력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손을 털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전까지는 개미열이를 공략을 하자라는 걸로 오늘 공략주는 액토즈 소프트를 선정을 드렸습니다. 네,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매수해야 할 종목들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를 기대해보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요,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고승한 전문가님께서 매월 200%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무료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참여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